정말 이 사람이 그 중량을 제대로 잘 들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뭔가 밑장 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동작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자, 반갑습니다. 우리 3대 운동 파워리프팅이라고 하죠. 스쿼트, 벤치, 데드의 중량을 얼마나 무겁게 드러내는지가 점점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내면서 저처럼 파워리프팅 시합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준비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렇게 바벨을 잡고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내가 3대 운동을 얼마나 드느냐 그 자체가 훌륭한 자기 PR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종종, 물론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그 중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이만큼 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파워리프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아 시합에서 1등까지 한 바로 제가 스쿼트, 벤치, 데드에 대한 실질적인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여러분에게 함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바로 스쿼트가 될 텐데, 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바벨과 원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냥 봉에다가 원판 끼워놓고 하면 그 중량 그대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과 원판이 어떻게 다르느냐면 중량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오하이오 파워바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일반 동네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좀 값싼 바벨들 있죠? 중량들이 좀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체육관에 있는 막봉들이 17.5에서 18.5kg에서 놀아요. 그럼 벌써 어때요? 일반적인 바벨의 규격이 20kg인데 적게는 1kg에서부터 많이는 한 3, 4kg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경우 이렇게 옆에 브랜드 네임이나 몇 킬로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이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리고 원판, 우리가 파워리프팅에서 사용하는 원판이 이제 주물 원판, 정밀 원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리느냐면 아무리 몇 킬로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해도 그 오차값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무 원판이나 우레탄 원판들 있죠.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저가 제품일수록 중량에 대한 오차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봉에 대한 중량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원판에 대한 중량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kg를 동네 체육관에서 들었어요. 근데 원판에서도 몇백 g씩 차이가 나고 봉에서도 몇 킬로씩 차이가 나면 많게는 한 5, 6kg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시합이나 규격에 맞춘 주물원판 같은 경우는 허용 오차값이 10g 혹은 0.0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kg 주물원판 같은 경우는 10g만 차이가 나도 못 써요. QC에서 탈락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바벨과 원판에서도 내가 드는 중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스쿼트 중량을 얼마를 들었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자 그래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깊이죠. 규정상 슬관절과 고관절이 평행하게끔까지는 내려가줘야 최소한의 풀스쿼트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풀스쿼트라는 깊이를 ATG 깊이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풀스쿼트는 고관절이 슬관절보다 평행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충분히 풀스쿼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ATG가 아닌데 그럼 풀스쿼트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물론 훈련을 하는 접근법 중에도 하프 스쿼트나 쿼터 스쿼트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깊이를 덜 맞춘다거나 아니면 횟수가 많아져서 무의식적으로 깊이가 약간 모자라지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프밖에 안 앉아놓고 쿼터밖에 안 앉아놓고 내가 스쿼트 이만큼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영상 내가 스쿼트 얼마나 들었습니다 라고 올리는 건 그런데 깊이가 라는 댓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장비에 따라서도 이게 중량을 얼마나 다루는지가 달라지는데, 제가 스쿼트에서 장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착용하고 있는 이런 리스트랩이나 벨트가 아니라 바로 이 무릎에 무슨 장비를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쿼트 중량이 편차가 나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게 니슬리브라고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니슬리브가 아니라 간혹 보면 무릎에다 뭘 이렇게 끈 같은 걸 칭칭 둘러매고 하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니랩이라고 하거든요. 니랩을 착용했을 때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됩니다. 니슬리브는 이제 무장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니랩을 착용하게 되면 장비 카테고리를 분류가 돼요. 자, 극단적인 예시로 러시아의 파워리프터인 유리 벨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니슬리브와 니랩의 중량 차이가 100kg가 차이가 나요. 니랩이 100kg를 더 든다라는 뜻이죠. 물론 장비 리프팅, 니랩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그 니랩에 숙련이 돼 있느냐, 누가 묶어주느냐, 어떻게 숙련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량 편차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니슬리브보다 훨씬 더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당연히 니슬리브를 착용하고 스쿼트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니랩을 착용하고 스쿼트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3대 기록이 몇이다, 내 3대 중량이 몇이다, 내가 스쿼트 몇 킬로를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본 디폴트 값이 니슬리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이미 자료로 보여드렸지만 니랩은 니슬리브에 비해서 그 한 개 허용 중량이 훨씬 더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스쿼트에 대한 기록이 장비 리프팅이 유행을 했던 7, 80년대라면 그게 기준값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니슬리브를 착용하는 무장비 카테고리가 기준값이기 때문에 내 3대 중량을 이야기하는 건 니랩보다는 니슬리브 스쿼트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는 게 저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요새 그런 제품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니슬리브인데 그 위에 여기 뭐 니랩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달려 있어서 니슬리브로 착용을 하고 그 위에 니랩으로 한번 더 끌어당겨버리는 그 자체로 카테고리가 나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니랩을 감고 스쿼트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그 또한 이 사람은 조금 더 쉽게 더 중량을 높게 들 수 있는 장비를 착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평생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무장비 카테고리로만 훈련을 한 사람이 니랩을 감는다고 해서 바로 중량이 그렇게 뻥튀기가 되냐?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니랩은 숙련 기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스쿼트 내가 이만큼 들었어요 라는 영상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그 중량을 제대로 잘 들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뭔가 밑장 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 편 벤치프레스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여러분, 정말 모르고 그랬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맛이라는 좀 그렇다는 거